안녕하세요, 모터매거진 조영규입니다. 오늘 저희 새로운 장소에 왔죠. 스튜디오에서 촬영하러 왔는데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자동차 바로 제네시스 G90입니다. 제네시스 G90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플래그십 세단이죠. 가장 비싼 자동차고 가장 고급스러워야 할 자동차입니다. 그런 가치를 인정받았는지 지금 벌써 한국자동차기사협회 2022 올해의 차 대상을 수상을 했고요. 지금부터 저희가 살펴보면서 과연 그런 플래그십 세단다운 고급스러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앞모습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제네시스의 앞모습은 익숙하시죠? 크레스트 그릴은 이제 방패 모양을 닮은 걸로 해서 안에 있는 G 매트릭스 패턴이라고 하는데, G 매트릭스 패턴은 두 겹으로 쌓아놨습니다. 언뜻 보면 좀 고깃집의 그 불판 생각이 좀 나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보면은 꽤 패턴이 정교하고 만듦새가 좋아가지고 저는 만족스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줄의 헤드램프,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번에 G90에서 사용된 두 줄은 여태까지 제네시스에서 사용했던 두 줄의 램프 중에 가장 얇은 램프라고 합니다. 안을 자세히 보시면은 이렇게 LED 램프들이 촘촘하게 박혀 있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제네시스 G90 이번에 엠블럼이 바뀌었는데요. 바뀐 엠블럼의 이름은 기요세 패턴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이 기요세 패턴이 사실 시계 쪽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런 용어인데, 이렇게 엠블럼을 사용했다는 게 조금 새롭고요. 이 패턴이 사실 GV60에서도 여러분들이 먼저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좀 달라진 게 날개의 양끝을 따라서 있던 보닛의 라인이 사라졌습니다. 이거는 패밀리룩을 하나 잃어버린 것 같아서 저는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다음으로 옆모습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봐도 길고 크죠? 제네시스의 디자인 언어인 두 줄은 이렇게 헤드램프를 따라서 휀더 라인까지 이어지는 거 볼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방향 지시 등의 역할도 같이 합니다. 휠 디자인 한번 볼까요? 이렇게 차체 크기에 비해서는 그렇게 커 보이지 않는데, 제가 가까이서 보게 되면은 이 20인치 휠의 사이즈가 굉장히 크게 느껴집니다. 5 스포크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요. 스포크 하나마다 면과 이렇게 파여 있는 패턴이 같이 있는데, 저는 사실 이 디자인이 썩 마음에 들지는 않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자, 다음으로 차체 라인을 한번 볼까요? 휀더 라인에서 쭉 이어져 오는 이 캐릭터 라인과 이렇게 위쪽에 있는 벨트 라인이 두 줄을 또 이루면서 뒤쪽 휀더까지 쭉 이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윈도우 테두리를 따라서 메탈 소재로 마감을 했고, 이 그린하우스가 다른 세단들보다 훨씬 큰 게 느껴지실 거예요. 지금 이쪽 부분을 보시면은 쿼터 글라스까지 있는데, 밖에서는 안이 보이지 않지만 안에서는 밖을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제네시스의 옆모습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을 꼽으라고 한다면은 바로 이 C필러 쪽의 라인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차체 두께가 굉장히 두꺼워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이쪽 라인을 얇게 빼놓아서 조금 스포티해 보이기도 하고, 이런 덩치감이 확실히 크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자, 뒷모습입니다. 저는 솔직히 제네시스 G90 사진으로 처음 봤을 때 뒷모습에서 좀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단 저만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당연히 인터넷 댓글에서도 좀 디자인에 대한 그런 말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실제로 보니까 괜찮아요. 정말 의외로 실제로 보는 모습이 훨씬 괜찮습니다. 당연하게도 리어 램프도 두 줄이 쫙 들어가 있는데 웰컴 라이트가 정말 대박이거든요. 와, 밤에 주차장에 세워진 차에서 이렇게 웰컴 라이트가 번쩍이는 거 보면은 정말 기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눈에 띄는 거는 루프에서 트렁크 리드까지 내려오는 이 라인인데, 보통 플래그십 세단이라고 하면은 뭐 트렁크 딱, 리어 윈도우 딱, 그리고 루프 딱, 약간 이런 느낌을 많이 생각하실 것 같은데, 지금 G90 같은 경우는 이거 그냥 한 줄로 쭉 내려오는 이 느낌이 저는 좀 신선하게 다가오고 보기에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배기구 이쪽도 보시면은 앞에서 봤던 크레스트 그릴의 그 테두리를 이렇게 뒤집어도 모양을 가지고 있고, 이런 부분은 G80에서도 많이 보셨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리어 범퍼가 하나로 쭉 이어지는데, 이 트렁크 리드에서 떨어지는 요 선이 되게 예술이에요. 진짜 마음에 듭니다. 이제 디자인은 이 정도로 하고 인테리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타기 전에 문 얘기부터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차문을 열면은 도어 속에 숨어있던 플러시 타입 도어 핸들이 쏙 튀어나옵니다. 이걸 당기게 되면은 자동문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차에 들어가 있는 자동문 기능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물론 실내 타고 내릴 때 버튼 하나로 조작할 수 있는 거는 굉장히 편하고 좋은데요. 외부에서 문을 닫을 때는 이 동작들이 굉장히 무겁고 감각이 굉장히 그 일반적인 자동차들과는 달라서 이게 플래그십을 타려면 이런 거는 좀 견뎌야 하나 이런 생각도 들긴 하네요. 이제 진짜로
운전석에 한번 앉아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운전석에 앉았는데요.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핸들의 디자인이 바뀌었다는 것인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투스포크로 구성된 휠이 원래 이쪽이 빵빵하게 차올랐던 그런 디자인이었어요. 근데 이번 G90이 오면서 여기에 있는 빵빵함들이 다 없어지고 이렇게 안으로 쏙 들어갔습니다. 클락션을 위한 가죽 부분만 존재하고 버튼을 위한 섬이 따로 있는 것처럼 느껴지네요. 그래서 총 3개의 파트가 나눠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플래그십 세단답게 소재의 질감이나 이런 마감 처리 또한 굉장히 우수합니다. 제가 지금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모든 부분은 다 고급스러운 소재로 감싸 놓았어요. 싸구려 플라스틱이 들어간 부분은 단 한 군데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디스플레이 계기판과 와이드 타입의 메인 디스플레이는 익숙하실 거고요. UI 또한 다른 제네시스에서 보았던 것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내부 디자인에서는 이런 타원형 디자인을 많이 사용했는데요. 이런 타원 디자인 GV60에서 볼 수 있었던 그런 디자인이죠. 개인적으로 이 차에 이런 타원형 디자인이 어울리는지는 조금 미지수입니다만은 그래도 이런 작동하는 방식이나 버튼의 질감, 디스플레이의 햅틱 반응 모두 고급스러워서 만족스러운 것 같습니다. 샌더 콘솔 디자인을 보시면은 메탈 소재와 크롬 소재를 적절하게 섞었고 이런 플라스틱들도 만지는 느낌이 굉장히 좋아요. 버튼을 누르는 질감도 당연히 고급스럽고 이 크리스탈 기어 레버는 실제로 작동을 할 때 여기에도 햅틱 반응이 들어가거든요. 이런 원형 레버 방식이 조금 실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햅틱 반응으로 그런 실수를 좀 방지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목적을 가지고 기능을 넣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만질 때 이런 움직이는 거 보세요. 이 움직이는 것 자체가 진짜 고급차, 딱 그 느낌을 제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차의 사운드 시스템은 뱅 앤 올롭슨의 시스템이 들어가 있고 스피커는 총 24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뱅 앤 올롭슨 시스템답게 이렇게 베어소닉으로 밝음, 활동적 편안함, 따뜻함 이런 방향으로 설정을 가볍게 다 하실 수가 있고요. 고급 음향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보스턴 심포니 홀, 뱅 앤 올롭슨 홈, 서라운드 모드 이렇게 3가지 모드가 있는데 각 모드마다 이 사운드가 변하는 게 정말 명확하고 굉장히 컨셉을 잘 살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이제 이런 플래그십 세단의 하이라이트죠. 뒷자리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자리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역시 플래그십 세단답게 공간이 정말 여유가 있어요. 레그룸도 넉넉하고 헤드룸도 이 정도면 충분히 여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한 가지 눈에 띄는 거는 이 창문의 크기인데요. 일반적인 세단보다는 당연히 훨씬 크고요. 웬만한 SUV 모델에도 부럽지 않을 만큼 넉넉한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센터에 디스플레이가 하나 있고 시트를 조절한 버튼들도 이쪽에 마련되어 있다는 점이고요. 이 디스플레이에서는 뒷좌석에 대한 다양한 기능들을 조절할 수 있는데 이 썬루프도 조절할 수 있고 뒷좌석의 시트 포지션도 맞출 수 있고 앞좌석 밀 수 있고 다양한 기능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사지 기능이 사실 저는 별 기대를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마사지 기능 켜놓으니까 이게 꽤 본격적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앞좌석에도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고 이 디스플레이는 메인 디스플레이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들을 조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센터 콘솔을 한번 열어보시면은 이 안에는 충전구가 있고 자외선 살균을 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 있다고 해요.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 이런 거 세균 많다고 하잖아요. 그냥 이동할 때 여기 탁 넣어 놓고 살균 한번 하고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을 열어보시면은 여기에도 수납 공간이 잘 마련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특히 시트가 전 너무 마음에 드는데 시트 가죽도 굉장히 부드럽고 쿠션감도 굉장히 푹신푹신해서 웬만한 가정용 소파보다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실내 공간에 대해서는 이 정도 설명하면은 다 된 것 같고요. 본격적으로 차를 타고 밖에 나가서 주행, 승차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sky turns gray against a fiery display of red and golden hues like the day I fell for you. So what will you do when the sun begins to fall? I'm waiting here. 그래서 지금 G90 타고 밖에 나왔습니다. 이 차의 먼저 파워트레인부터 살펴보면은 V6 트윈 터보 엔진에 배기량은 3500cc고 출력은 380마력에 54토크 정도 됩니다. 이런 플래그십 세단은 좀 풍요롭고 여유롭고 그런 승차감을 즐기는 차죠.
마찬가지로 제네시스 역시 G90을 만들 때 그런 점을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크고 무거운 덩치를 좀 가볍게 이끌어 나가는 것은 물론이고 가속 페달에 힘을 좀 더 주었을 때도 힘을 막 자랑하면서 막 튀어나가는 게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출력을 끌어올리고 그냥 슬그머니 뒤에서 밀어주는 그런 감각이 참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 차의 브레이크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차 총 3가지의 브레이크 모드를 가지고 있어요. 브레이크 모드는 사실 좀 낯설잖아요. 컴포트, 스포츠, 그리고 쇼퍼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제동력이 달라지는 건 아니고요. 이런 페달의 담력, 초반의 반응 속도 뭐 이런 부분들이 달라집니다. 컴포트 모드가 그냥 가장 편안한 것 같아요. 스포츠 모드는 초반에 담력이 좀 예민하게 팍 다가오고 쇼퍼 모드는 사실 좀 권하고 싶지가 않은 게 브레이크가 좀 밀린다는 느낌을 먼저 받거든요. 분명히 부드러운 정차에는 도움을 주겠지만은 그냥 일반적으로 오너 드라이빙 하실 때는 쇼퍼 모드를 크게 사용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컴포트 모드에서만 해도 부드럽게 충분히 원하는 만큼 서고 이런 브레이크 성능을 보여줍니다. 서스펜션에 대한 이야기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이 차는 에어 서스펜션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세팅이 정말 절묘하게 잘 되어 있다는 느낌은 받고 있거든요. 가속 반지턱을 넘을 때 한번 넘고 출렁했다가 다시 올라오고 이런 동작을 가진 차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 차 같은 경우는 탁 넘고 넘으면 그대로 넘은 상태를 유지해서 다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차감이 좀 더 좋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불필요한 동작을 줄였으니까요. 에어 서스펜션은 차고 조절도 같이 지원을 하는데요.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험로 주행 모드에서는 위로 25mm, 고속 주행 영역으로 들어가면은 밑으로 20mm가 내려갑니다. 이 차는 또 프리뷰 서스펜션도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프리뷰 서스펜션 는 내비게이션 시스템과 연동을 해서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100m 남았을 때부터 댐퍼의 감쇄력을 풀어버려 가지고 굉장히 부드러운 상태로 과속 방지턱을 넘을 수 있게 합니다. 아무튼 하체 세팅 굉장히 잘했다. 이렇게 무거운 차체를 가지고 이 정도로 좀 제어를 하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닌데 그런 세팅을 잘 한 것 같아요. 지금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츠 모드로 놔뒀고요. 근데 스포츠 모드일 때는 확실히 이런 롤링을 처리하는 이게 막 그렇다고 막 엄청 딱딱해지고 그런 것도 아니네요. 이게 뭐 스포티한 그런 차가 아니기 때문에 단점이라고 하기에도 좀 애매하네요. 그런데 롤링을 싫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쉬울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대형 차들은 아무래도 몰기가 부담스러운 게 좁은 길이나 주차할 때잖아요. 그럴 때를 위해서 이 차는 리어휠 스티어링 기능이 탑재됐습니다. 이렇게 리어휠 스티어링이 있을 때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저는 일단 주차 문제를 가장 먼저 꼽고 싶습니다. 왜 우리가 운전할 때 보면은 주차장에서 1, 2cm가 아까워서 다시 한번 넣었다 빼는 그런 귀찮음이 있잖아요. 이 리어휠 스티어링 기능이 있으면 그 아쉬운 빈도수가 줄어든다는 게 저는 굉장히 큰 장점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다닐 때 천천히 차를 살짝 휘저어 보면은 앞머리가 딱 가면 리어가 다시 싹 따라오는 느낌. 이 느낌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운전할 때 승차감은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하이라이트죠. 뒷자리로 넘어가서 쇼퍼 드리븐의 느낌을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최기사. 집으로 갑시다. 좋다. 지금 하고 있는 모드는 쇼퍼 모드예요. 말 그대로 조수석을 최대한 밀고 뒷좌석도 살짝 눕혀가지고 이렇게 다리를 쭉 뻗고 앉아서 편안한 휴식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신기한 게 이렇게 시트 열선을 켰는데 발을 놔두는 저 부분에도 열선이 같이 들어와요. 지금 발도 따끈따끈하게 데펴지고 있습니다. 시트 아까 말씀드린 대로 푹신푹신하고 베개 폭신하고 너무 좋아요. 정말 이 맛에 플래그십 세단을 탄다, 이 뒷자리를 탄다, 쇼퍼 드리븐을 탄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승차감은 운전석에서 느끼는 것과 뒷좌석에서 느끼는 게 조금 다른데요. 운전석에서는 차체의 거동이 조금 더 많이 느껴지고 뒷좌석에 왔을 때는 차체의 거동에 대한 움직임은 많이 둔해진 편입니다. 과속 방지턱 한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체가 불필요한 움직임이 없어요. 탑승자에게 느껴지는 그런 충격을 최소화한 게 정말 인상적입니다. 소음에 대한 부분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유리는 온통 이중 접합으로 처리를 했고 액티브 노이즈 컨트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내에서 느끼는 외부 소음도 굉장히 적게 들립니다. 자, 이쯤에서 뒷좌석에 대한 소신발언 하나만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뭐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G90의 뒷자리 S클래스가 절대 부럽지 않습니다. 제가 경험해본 S클래스 S580 롱바디 모델보다는 조금 부족한 감은 있어요. 근데 가격 차이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 차의 실질적인 경쟁 모델은 S400D라고 보아야 하는데 제가 S400D를 타보았을 때 그 경험과 비교를 해보면 전혀 모자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과속 방지턱을 넘거나 어떠한 움직임에서는 오히려 이 차가 훨씬 더 낫다고 느껴지고요. 진짜 이거 세계 시장에 내놔도 한번 붙어볼만 하겠다. G90 그 경쟁 모델보다는 아직은 저렴하지 않습니까? 그 약간의 저렴함을 무기로 한번 경쟁을 해볼만 하겠다라는 느낌이 정말 감동적으로 느껴져요. 지금까지 제네시스 G90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일단 제 생각에는 플래그십 세단다운 제네시스의 자존심을 지키는 모델다운 모습을 잘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아직 이 차가 넘어야 할 산들은 많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S클래스, BMW 7 시리즈, 아우디의 A8처럼 말이죠. 그런 데서는 충분히 도전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차의 가진 경쟁력을 세계 무대에서도 한번 제대로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